자, 안녕하세요. 제가 그 두 가지는 딱 맞는 얘기 같아요.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논다. 이 얘기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노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젊은 때를 지났네요. 그래서 놀지 말고 이렇게 연세 드셨을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젊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젊어서 다 공부할 때, 너무 공부할 때 공부해봐야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나이 드셔가지고 공부하면 참 사람이 좀 장하다,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는 것도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연세 드시면 이게 노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노는 게 재미가 없어요. TV 프로도 한번 봐보세요. 노는 프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다 젊은 사람이 놀죠. 꽃보다 할배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 그거 그렇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젊은 애들이 노는 게 훨씬 재밌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근데 공부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직업을 얻으려고 하기 싫은 공부가 있고 살다 보면 즐거운 공부도 있어요. 즐거운 그게 취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미도 공부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대의 이런 기성세대 어른들이 저는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 때, 못 살고 힘들 때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체들인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뭐 개발 세대를 살다 보니 노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뒤에도 잘 못 놉니다. 특징이 요즘 젊은 사람들 봐보세요. 자, 돈이 없어서 못 놀지 죽자고 놀죠.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행 가려고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해가지고 홀랑 털어먹고 여러분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축을 해서 뭐라도 좀 판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진짜 1도 없습니다. 빨리 털어먹고 또 다시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니 요즘 젊은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보시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애들이 약간 좀 철이 없는 것 같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자녀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즘 시집장가 안 간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 나이에 가서 한참 애 키우고 있을 나이인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뭐 버떡버떡 가던 세대잖아요. 급하잖아. 안 가려고 해도 막 밑에서 밀고 올라오면 동생이 밀고 올라오면 그래도 가고 몇 번 이렇게 얼굴 몇 번 보고 그냥 가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이런저런 걸 막 이렇게 계산하는 꼭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가장 IT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 가장 밝은 세대이면서도 지금은 예전같이 경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돈이 없는 가장 빈곤한 세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가장 밝으면서도 돈이 없는 세대. 그게 여러분 자녀 세대예요. 그래서 뭔가를 쌓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소비하고 최대한 있는 상태에서 즐기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쟤네는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면 친척들이 보기에도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름 고민들을 하고 뭔가 생각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에 조카나 이렇게 보면 절대 뭐 물어보지 마세요. 뭐 결혼 언제 하냐. 덕담이 아닙니다. 그게 꼰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남녀를 떠나서 뭐 결혼 언제 하냐, 요즘 뭐 취업 생각은 없냐, 뭐 이런 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관심에서 물어보는 거였었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어른들이 소통해야 돼요. 젊게 사시려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뭐 연세들이 젊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를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안 죽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안 죽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사셔야 됩니다. 맞춰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대학 교수하다가 정년하신 분이 대학 교수가 언제 정년하냐면요, 만 65세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 중에는 가장 오래, 지금 정년이 가장 늦게까지 하는 게 대학 교수일 겁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일찍 정년하시는 분이 50대 초반에 정년하시고,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좀 버티는 분들도 60대 초반에 정년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서 내려오셨어요? 다른 데서 사시다 오셨나요?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만 65세의 정년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5세에 정년을 하고, 그 연세대 교수였는데 정년을 하고 지금 90입니다. 지금 90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정년하고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 진짜 오래 살지 몰랐다. 왜냐면 보통 이제 한 70대 중반 그 세대 어른들 개념에서는 그때쯤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인생 덕담이나 하면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격려만 25년째 하고 있대. 격려만 25년째. 사람이 미칠 노릇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나는 정년하고 나서도 또 다른 무언가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하고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을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제 새로운 걸 하노? 아닙니다.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저주 섞인 말씀을 드리면 100까지 올라갑니다. 한 세대를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지금 평균 수명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그냥 우리나라 평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남은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준비 안 하시면은요, 마누라하고 둘이서 막고를 쳐도 그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 그게 취미로서의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TV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인상 깊게 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이덕화 나오는 도시어부라고 혹시 보셨어요? MBN인가? 좀 별로 그렇게 대단한 프로는 아닙니다. 재밌는 프로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제가 그 프로를 이렇게 유심히 봤냐면 돌리다가 걸린 거예요. 보통 직업하고 취미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직업은 하기 싫은데 돈 벌려고 하는 거. 취미는 지 돈을 갖다 박으면서도 미친 듯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 좋아서. 뭐 돈이 들건 뭐가 하든 관계가 없고 그냥 내 좋아서 내가 미쳐서 하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직업에서 번 돈으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직업은 취미하고 직업이 일체화됐을 때가 최고입니다. 그런 직업도 있습니까? 뭐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직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박지성도 힘들고 김연아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뭔가 그렇게 힘드는 와중에도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했겠지. 그걸 돈만 보고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여기가 기도터라 그런지 상당히 엄숙하네요. 기도 잘 되겠어요? 그래서 돈만 보고 돈하고 직업하고 일치할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그 최고의 만족도를 가지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제 그게 일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직업은 직업이고 이제 취미는 취미고. 그런데 왜 그 프로를 이렇게 보냐면 그 프로에서 봤을 때 이덕화는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받는 방송을 출연하는 거니까 출연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면 진짜 즐거워하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낚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라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낚시를 싫어합니다. 왜? 생명을 유희수단으로 삼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걸 뭐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맛만 보고 풀어주는데 물고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손맛 한번 하려고 진짜 C컵 하다가 세상에 그런 C컵이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온몸이 여기에 걸려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 내 몸이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당겨진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미칠 듯이 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지. 그걸 낚시꾼 입장에서 손맛인 거예요. 그게 찌릿찌릿한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건 취미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판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힘들 때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들 세대까지가 저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남성분들은 약간 불쌍한 세대고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세대입니다. 외벌이, 그러니까 남편만 벌어오고 부인은 그냥 가정생활하면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자녀분 세대는요 둘 다 맞벌이 하는 세대입니다. 둘 다 맞벌이 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남편도 설거지를 해야 되는 세대예요. 여러분 자녀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부엌이나 이런 데는 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떨어진다고. 힘들게 달고 나왔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못 갔다니까 부엌에. 여기 남자분들 고사님들 중에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떨어질까 봐 못 갔잖아, 그죠? 와주고 싶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부부요 뭐요 이게 둘 다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떨어지는데 다른 게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붙어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어머니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왔을 때는 그래도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 척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나마 더 얄짤없죠. 시어머니가 와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해도 또 당신 아들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마음이 별로 안 좋아. 내 아들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근데 그 말을 차마 며느리한테 못하지. 그 말 했다가 비밀번호 바뀌어요. 비밀번호 바뀌어. 가도 못해요 이제. 아니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사님들 정도는 세대면 월급 봉투를 던지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죠? 그 노란 봉투에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잔 꺾고 와가지고 탁 던지고 이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나름 운치 있던 시절이었고 통장으로 찍히면서부터 남편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아니 거기 남편들은 대답을 안 하고 뭐 수술했어요? 그게 주면서 약간 생색내는 게 있거든요. 뭐 그게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 그때만 해도 진짜 월급이나 받아야 뭐 고깃국을 먹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사서 그때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미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기도 하고 신문지에 싸서 줬잖아요. 정육점에 가면. 근데 신문지도 워낙 또 거지 같아가지고 잘 띄면 그때는 또 고기에 활자가 이렇게 찍혀요. 기사가 찍혀. 지금 같으면 뭐 비위생적인 난리가 났을 건데 그때는 또 잘 씻어서 먹었죠.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험한 건 먹어도 잘 안 죽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무슨 종이를 가지고 무슨 만두를 만드네. 사람 잘 안 죽어. 왜?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월급봉투 던지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 돈 벌어 오시던 분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주말 되면 주말에도 대부분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주말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젊으셨을 때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좀 편해졌을 때는 주말 되면 쇼파하고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TV나 보고 있죠.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굴러다니죠 사람이. 오늘 하루는 내가 군뱅이를 한번 대보겠다 이래서 이렇게 살살 굴러다니고 있죠. 그래서 마누라가 뭐 청소한다 하면 뭐 아이고 맞죠 지금 하시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면 살살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던 리모컨 갖다 줘 이러는데 리모컨이 바로 한 두 팔 건너에 리모컨이 있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던 사람도 낚시에 미치신 분 혹시 보셨어요? 낚시에 미치면 마누라 몰래 새벽같이 일어나서 간다. 그렇게 떡대던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못 가누던 사람이 어디서 힘이 솟는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요. 근데 낚시하시는 분 아니 저는 낚시를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낚시거든요. 친구끼리 가도요 절대 같이 안 앉아요. 가장 모기가 많을 것 같은데 서로 떨어져 앉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해요. 고기 쫓는다고. 그리고 한 컵라면 먹으면서 한 2시간을 모기에게 띠껴요. 그게 취미인가 싶어. 그런데도 취미는 그러니까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는 자기가 행복할 수 있으면 다 정당한 거예요. 다 정당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둑을 좀 뒀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 바둑을 이렇게 재밌게 보면 3시간도 봅니다. 그거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마라톤 바둑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마라톤 바둑 야구 이런 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거의 비슷한 걸로 계속 축구는 보면 뛰어댕기기라도 하지 바둑은 판만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기 이런 거 하면 한 4-5시간 하면 어떤 때는요 한수 놓고 한 15분 갑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죠. 근데 그나마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지만 아예 못 두는 사람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취미는 누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당신이 즐거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낚시가 나빠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참 진기하다. 세상에 2시간씩 목이 띠끼고 어떤 경우는 막 3시간 4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랑 가도 말을 안 한다니까. 왜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서로 앉아 있어.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행복이 도시어부에 있어요. 그 이덕화의 표정 보면 그야말로 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덕화를 뭐 좋아하고 어쩌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연기가 아닌 진짜 행복한 사람의 표정이 보여서 야 저거는 참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살 날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근데 왜 거사님들은 제가 약간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발 시대를 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 아니면 노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취미 이런 거는 별로 맞는다고 생각.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여행 같은 데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애들한테 최대한 많이 나가라. 빚을 내서라도 많이 나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나가서 보면 시야가 커져요. 여기도 지금 고지대잖아요. 고지대가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 탁 트이는 뭔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볼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멀어집니다. 나이 드셔서 나가봐야 별로 보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 봤다니까요. 연세 드셔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뭐가 나와도 가장 싼 한식으로 바꿉니다. 멸치, 김, 고추장 뭐 이런 걸로. 집에서도 안 먹을 것 같은 거를 깔아요. 그래서 그것만 먹어.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찔러봅니다. 그러면서 맛을 보고 이건 뭔 맛으로 먹는데? 그 맛으로 먹는 거거든. 그 뭔 맛이 누구한테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통 음식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저 유럽에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육국 12일 230 뭐 이런 홈쇼핑에 나오는 거. 싼 거 있어. 홈쇼핑이 일요일 날 봐봐.
일요일 저녁에 보면 그런 광고가 나오고 그런 거 한번 따라갔었잖아요. 근데 따라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연세 드신 분을 자식이 보내줬는가 봐. 근데 그게 우리나라 그런 홈쇼핑 여행의 특징이 차를 더럽게 많이 탑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군데 보고 나라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탑니다. 차를.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차 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른 입장에서는 그 닭장 같은 데서 한 4-5시간씩 계속 매일 차를 타니까 사람이 쭉쭉 진이 빠지지요. 그래서 나중에 에펠탑에 갔거든. 에펠탑에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일단 가까이서 한번 보고 사진 찍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한번 잡아줘요.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자 사진 찍고 10분 뒤에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얘기하면 퍼뜩 가서 사진을 찍어야 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할머니 안 내렸어요. 할머니 2분이었는데 안 내려 차에서. 그러니까 가이드가 뭐라 하면 에펠탑인데 안 내리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안 내려도 다 보여요. 거기까지 가도 다리 아프고 쑤시고 이러니까 내리기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노세 젊어서 늙으면 못 논다더 진짜 늙으면 못 노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다녀서 사실은 식견이나 이렇게 안목을 넓히는 게 원래 깊이 파기 전에 넓게 털을 잡아야 깊이 파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가는 게 좋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특징이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개발 시대를 사신 분들이 해외여행 이꼴을 사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거사님들 지금 기성세대 거사님들이 가장 불쌍한 세대. 어떻게 보면 일은 새가 빠지게 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딱히 할 일이 없네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나 보면서 악플이나 달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통계를 보면 SNS에서 악플 다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달 것 같거든요. 안 그래요. 잡아보면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세대, 그런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윤리,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익명 속에서도 윤리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안 보이는데 뭐 그냥 대충 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쪽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사님들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약간 집에서도 개보다 서열이 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라면 같은 거 먹으려고 이렇게 컵라면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다가 날짜 지나면 애들은 며칠만 지나도 버립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아까우니까 대충 먹고 정 상태가 심해서 몇 달이 지나면 네 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럼 아버지는 웬일로 나한테 이런 걸 네? 날짜 지난 겁니다. 날짜 지난 거. 우유도 날짜 지난 거 아버지가 이게 개한테도 서열이 밀려가지고 참 너무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근데 행복은 관계 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행복도 공부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미로서의 공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커피 요즘은 사찰에서도 대부분 커피 마십니다. 이실직고 학원인데 제가 출가하고 나서 그 다도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러다 다도 훅 간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문화로서 만들려면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있어야지 비싼 식으로 해가지고 옷이나 이렇게 차려입고 가오 잡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문화 훅 간다. 제가 출가하고 나서 직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중국에서는 차문화가 무너지지 않는지 아느냐. 중국은 거지도 차통을 갖고 다닌다.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일상화된 거고 우리같이 누가 무릎 꿇고 차 마시고 야 차 마시다 속 터지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특수한 사람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커피 들어오고 나서 진짜 완전히 그냥 간 게 아니고 훅 갔죠. 너무 멀리 갔죠. 거의 무슨 뭐 화성까지 갔어.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 정도로 갔다니까 지금 차가.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싼 거부터 뭐 믹스 커피부터 몇만 원짜리 커피까지 있어요. 호텔에 가면 막 몇만 원씩 해. 이게 뭔 차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린 또 그런 건데 또 이렇게 좀 둔감해서 믹스 커피하고 아메리카노를 구분할 수 있지 커피 안에서 커피 잘 구분 못합니다. 그리고 제 소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소신일 수도 있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거 좀 쓴 거, 이거 좀 단 거, 우리 이렇게 구분하거든. 그런데 그래서 커피를 잘 모르는데 사찰에서요 커피 많이 마십니다. 월정사, 제가 월정사에 사는데 월정사에는 어떠냐면요 스님이 커피를 볶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수요가 너무 많아서 사서 먹어서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아예 로스팅 기계가 있어요. 저 안에 로스팅 기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볶고 이제 누가 볶으니까 더 맛있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 된 거야 상황이. 야 이거 커피는 원주 스님이야. 뭐 이런 거 있어. 그리고 실제로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스님들도 있어요. 아니 취미 교실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스님들도 있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먹어보면 이건 뭐 쓰다는 동. 저는 그 원주실에서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아니 그 에스프레소를 그냥 그것도 그냥 기름 짜듯이 옛날 참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막 이따시 넣어가지고 조금 몇 방울을 주는데 그냥 겁났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거기도 처음에 아메리카노 마시고 이렇게 하던 점점 이렇게 문화가 높아져서 고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커피 맛이 잘한다니까. 계속 그런 상황에서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강배전이네, 약배전이네, 이거는 뭐 원두가 뭐네 이러고 있다니까. 예전에 차 가지고 그랬던 스님들이 차 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훨씬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만족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저처럼 그냥 쓴 커피, 단 커피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만족도가 떨어져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구분할 수 있으면 거기서 오는 행복도가 훨씬 커지죠. 왜? 공부가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쉬운 공부.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나이 먹어서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공부했을 건데 나이 먹어서 뭔 공부를 합니까? 사실은 그 10년 전에도 안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뭐 10년이 젊어진다고 해서 하실 분들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서 제일 젊은 때예요. 맞다니까요. 그리고 뭐 언제가 좋았어 라고 하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생각을 1000만 억번을 한다고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때 굉장히 좋았잖아. 리즈 시절이야. 돌아갑니까? 그렇게 수십 번 생각하고 있을 때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렇잖아요.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되돌릴 수 없는 거. 그건 뭐 누구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사는 가장 젊은 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즐길 수 있는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근데 공부는 다 힘듭니다. 이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율곡이 옛날에 구도장원공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9번 장원급제 했다? 거짓말이긴 한데 좀 약간 과장이긴 한데 실제로 한 5번 정도는 장원급제를 했으면 전국 1등을. 그래서 율곡 같은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율곡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율곡 문집에는 그렇게 안 나오면 퇴계 문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선배고 이러니까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거,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또 그걸 또 기록해놨네. 영감이. 그거 가오 무너지게.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가 힘든데요. 공부는 다 힘들어요. 공부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덜 힘들고 행복한 공부도 있어요. 그게 이제 취미랑 관련되는 공부,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혹시 핸드폰 이런 거 잘 사용할 줄 아세요? 쉽지 않죠. 젊은 사람하고 부딪히면요, 이런 IT 기기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새로운 전자기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젊은 애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공대를 나오고 다 필요 없고 고등학생이 최고로 잘합니다. 고등학생이 최고로 잘합니다. 아니 그냥 나이가 낮을수록 잘해요. 내 아들이 똑똑하고 뭐죠? 30 넘었으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제일 잘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걸 썼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만 같아도 스마트폰보다 노트북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컴퓨터가 들어온 세대고 여러분 정도 연세가 되면 컴퓨터 세대 아닙니다. 푸세식 세대잖아. 그죠? 푸세식뿐만 아니고 화장실도 없는 집도 있었던, 어렸을 때는 그런 정도 상황에서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하고 인도 가면 굉장히 편한 거 있어요. 화장실 없어서 길에서 까세요 이러면 젊은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까요? 그런데 한두 번 까보면 다 까고 있어. 왜? 이미 어렸을 때 익숙하게 깠었던 버릇이 있거든. 아무 데서나 이렇게 깠기 때문에 잘 깝니다. 그래서 IT 기기나 그러니까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을 뭐라도 해보게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손자한테도 밀립니다. 그래서 그 손자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시근이 들면 철들면 그나마 좀 할머니를 봐주는데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고 지 엄마는 좀 알잖아. 할머니 입장에서는 핸드폰 뭐 이런 거 할머니 나 뽀로로 봐야 되는데 어디로 끼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지. 할머니 요즘 펭수가 유행한다는데 펭수 혹시 뭐 어쩌고 야 펭수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는 그것도 몰라? 아니 그냥 철없을 때 어린애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잘 몰라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공부해봐야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공부를 하실 필요. 그런 걸로 자꾸 맞설려고 하면 안 돼. 젊은 사람하고. 그러면 아무리 가족이 돼도 그 다음에 자식이 아무리 효자래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자꾸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자꾸 뭘 이렇게 물어봤었고 이러면 그래서 남편한테 운전 배우기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아들한테 컴퓨터 배우는 거예요. 아들한테 컴퓨터 배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좀 이렇게 좀 해봐 뭐 이렇게 하면 후다닥 해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빨리 하면 엄마가 하겠냐? 좀 천천히 좀 해봐. 그러면 좀 가르쳐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필요하면 나 또 얘기해. 내가 해줄게. 그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친자식 맞습니다. 그 친자식인 거 확실합니다.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어머니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입양한 자식인가 이 정도. 그냥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조선시대 때 선비들도 그런 거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도 지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 서로 싸웁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아무튼 뭘 가르치면 싸웁니다. 위에서 가르쳐도 싸웁니다. 밑에서 가르치는 때만 싸우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있더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답사를 다니는데 중국의 성지순례 이런 데를 갔었는데 한 도살님이 딸하고 한 번 왔고 어머니하고 한 번 왔어. 두 번을 왔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왜 웃어? 왜 웃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낙꽃을 보아하니, 낙꽃이라는 표현 아세요?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이렇게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 아침을 꼭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리더니까 내려가서 사람들 상태를 이렇게 쫙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뭐 문제 있나? 혹시 탈난 사람 있나? 전체를 이렇게 쭉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저 방에 지금 뭔 사건이 벌어졌어. 딱 보면 알아. 우리 관심법으로 딱 보잖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랑 와가지고, 이제 방에서 찌끗해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딸이랑은 괜찮더냐? 그랬더니 딸이랑은 자기가 참아서 괜찮대.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는 왜 못 참았냐?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된대.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부모같이 편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좀 걸리잖아요. 주자 10편에도 보면 부모 사후회라고 첫째에 나오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다. 그런 게 가족이죠. 그런 게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첨단 기계나 이런 걸로는 애들한테 이기려는 생각을 요만큼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나 그거 잘 모른다.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있어. 그게 이런 불교 같은 거요. 이거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울고 먹었어. 안 변해요. 안 변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전쟁터에서 1,000명의 장군을 이기는 것보다 너 자신을 이긴 사람이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다. 멋있지 않아요?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공부를 몇 개를 외워갑니다. 그리고 설이나 이럴 때 덕담으로 한마디씩 합니다. 괜히 없어 보이게 핸드폰에 갖고 야 이거 뭐 좀 깔아봐라. 눈이 침침해서 이러면 점점 없어 보여 사람이. 그냥 그러려하고 덕담으로 한두 개 이렇게 던져봅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어디 가다 보면 또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워낙 잘해놔가지고 지금은 건축 행사도 안 되는 다 국립공원 같은 데다가 알박기를 해놨어요. 야 저기다가 또 박아놨네.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게 절이 있었으니까 이게 되지. 새로 이게 건축 행사 하려면 이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겠어요? 뭔 택도 없는 소리 이랬겠죠. 근데 여기가 가능한 거는 우리 옛날 국가 나라 생기기 전에도 우리 있었어.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지가 언젠데 조선 생기기도 전에 우리 있었다니까.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있은 놈을 나가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디 구경을 다니다 보면 절이 있어요. 그러면 절에 이렇게 가잖아. 그럼 그런 데 가서도 대웅전, 저 대웅전이 뭐다? 이런 거 한두 마디. 절대 길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하면 애들이 검색해 봅니다. 우리 엄마가 맞나? 그래갖고 이게 그러면 인생 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막을 칠 줄 알아요. 가족끼리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다 이해할 거야. 이해는 하는데 잘못하면 무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에이 엄마 그건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게 꼭 나빠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편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윤리적으로 안 좋고 이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바쁘니까 자꾸 이제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거든. 술 마신 사람하고 비슷해요. 아니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어. 직장 상사면 지도 감히 그렇게 못하겠지. 근데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이해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80 먹은 영국 BBC에서 그 다큐를 했는데, 그리고 그 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부끼리 80이 넘도록 해로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행복하게. 그게 어렵거든요. 왜 요즘 무슨 뭐 황혼이혼이 있네, 뭐 조론이 있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하고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대요. 인류 역사상.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 아니, 한 50년을 같이 사니까 뭔 말을 해?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걔하고 말을 더 한다니까? 남편하고 말을 하냐? 걔는 말도 못 하는데 서로 걔하고 얘기를 해. 그리고 부부끼리는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냥 어른 다 이렇게 애들 다 여우고 난 뒤에 그렇지 않으세요? 별로 할 얘기가 뭐 있어? 그냥 뭐 밥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뭐 이런 간단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뭐 머리가 바뀌었어요. 뭐 머리를 뽑고 와도 몰라. 머리를 밀어가라지 않아. 우리처럼 밀고 와봐라. 아는 거. 한 일주일 뒤에 어휴 시원해서 좋겠어. 이렇게 한마디 하지.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대. 그래서 80이 되도록 그렇게 해로를 한다고 하니까 참 그렇잖아. 이렇게 정있게 사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10년도 어려운데 그죠? 고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방심하지 않는 거야.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람이 거리를 뒀을 때 더 이렇게 좀 관계가 존중되는 관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새 키웠는데 집에서 새를 키웠는데 카나리아를 키우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카나리아는요 한 세상에 부부를 놓잖아요. 안 옵니다 얘네. 안 옵니다. 눈에 보이는 정도 거리에서 서로 암놈 하나 놓고 순놈 놓고 이래야 웁니다. 그래야 뻐꾸기를 하죠. 한 세상에 있으면 잡아놓은 물고기 뭐 먹을 거 줄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새도 하는 거예요. 새도.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그걸 간파했다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잡아놓으면 다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나는 직장 생활처럼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녀분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으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딱 친한 것보다 친해서 편한 것도 있지만 친해서 서로 경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동시에 발생합니다. 동시에 발생합니다.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뭐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부할 때 뭔가 약간 있어 보이는 공부 그 다음에 잘 안 변하는 공부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전쟁터에서 100명의 장군을 이기는 것보다 너 자신을 이긴 사람이 굉장히 귀하다. 그거요 20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약을 팔잖아요. 똑같이 먹힙니다. 안 변하거든. 스마트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 뭐 10이 나왔어요. 11이 나왔어요. 20년 뒤에 아이폰이 존재할랑가도 몰라. 아니 진짜 상전벽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니 같은 회사가 뭐 망해가네 어쩌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소니가 삼성보다 훨씬 좋은 회사인지 알았는데 지금은 뭐 소니가 삼성이 몇 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소니 같은 거는 인수해버린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어내는 게 아니고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 10대를 어른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조금 애매한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게 뭐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뭐 60대 뭐 연금도 뭐 70으로 올리. 일본이 얼마 전에 정년을 70으로 늘렸어요. 정년을 70으로. 회사 정년을. 일본이 진짜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70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정도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경로당 가봐. 시골 절에 가보세요.
70에 공약한 가 설거지 해야 돼요. 뭐 대우받고 뭐 자시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른이라고 하면 보통 한 70에서 80 막 이렇게는 돼야 어른 소리를 좀 듣거든요. 근데 그런 어른은 판단력이 제대로 되시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예전 어른과 달리 지금 어른은 보호 대상이지 이게 뭘 지시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존경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사회구조가 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80에 죽으면 안 죽습니다.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뭐 99까지 가든지 100까지 가든지 한참 가실 겁니다. 달려온 인생도 길었지만 남은 인생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스스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연세 드시면 특징이 뭐냐면 체력도 떨어지고 뭐 기능도 좀 떨어지고 몸에 이런 기능들이 감각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일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엄마 손맛도 일정하지도 않고 연세 드신 엄마 손맛은요 확 갑니다. 왜냐면 설탕을 넣는지 소금 넣는지 잘 몰라요 이 어른이. 아니 진짜요 진짜.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견고한 어떤 힘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계속 자기가 좀 이렇게 약해지니까 여기 찝쩍거리고 저기 찝쩍거리고 그리고 여기 잔소리 한마디 하고 저기 가서 잔소리 한마디 하고 왜냐하면 그 잔소리는 나쁜 잔소리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제가 모를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이 경험한 걸로는 지금 이게 판단이 안 맞아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잔소리라고 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가 계속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농업사회처럼 조선시대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사회 변동이 없으면 당신이 경험한 어른이 경험한 걸 젊은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그대로입니다. 농사는 크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경험하거나 중년층, 장년층에서 경험했던 게 지금 젊은 사람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도 바뀌었지. 여러분이나 저만 하더라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른이 얘기하면 안 들을 값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일단 하거든. 예? 이러고 딴짓해. 그걸 해봤어? 그러면 예 해보려고요. 뭐 이렇게라도 대답을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 때는 저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아니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어른이 시켰어.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 그래도 어른이 시켰으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배웠잖아요. 아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말이 안 돼도 그냥 끝까지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또 그랬으니까. 뭐 어른 얘기니까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죠. 내 판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는 공부를 하시고 이제 80 넘어가시고 이러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도 젊었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때 돼서 한꺼번에 하려면 못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마라톤 뛰는 거랑 똑같아서 딱 필요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마른 놈이 몸을 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뭐라는 목마른 놈 몸을 파면 더 빨리 죽는다. 아니 미리 파든가. 이미 물이 없는데 그거 땅 파면 체력만 소모돼가지고 더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됐고 내가 결국 뭐 어차피 살아야 될 거고 이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마음 닦는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연세 드셔가지고 젊은 애들 손자 야 너 뭐하냐? 뭐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재밌냐? 이렇게 보고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보입니다. 뭔지도 모르겠고 봐도 뭔지도 모르겠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줬을 때, 인간관계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교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 김장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무형유산의 전수자라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장이 세계 유네스코 무형유산이에요. 그래서 이수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절대 저는 안 나서죠. 왜? 나서면 되겠어요. 저 주특기가 다른데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걔보다 나은 걸 얘기했을 때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가족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도 자식들은 학을 띄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지 바로 옆에서 보면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룬 게 적더라도 가족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를 배워요. 여러분들이 기도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확립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집도 잘 되고 그리고 내 몸도 좀 건강하고 제가 오래 사는 시절에는 두 가지가 특히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무릎하고 눈입니다. 다리가 아프면요 이거 절단납니다. 절단납니다. 어디 못 다니면 자꾸 주워 먹으면 살찌고 살찌면 또 못 다니고 이게 반복되면서 그리고 인생이 희한해집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요 어디 가서도 뭘 보지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눈하고 이 무릎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다리 관리. 아니 딱 사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좀 확립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도 잘 되고 내 몸도 좀 건강하고 이런 생각들을 언제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공부는 바뀌는 공부는 못해요. 잘 안 바뀌는 공부. 그게 불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덕으로 여러분 댁내의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운명이 충만하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